안녕하세요. 고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12월 15일이네요. 벌써 이제 딱 12월에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연말 분위기가 이제 슬슬 나올 거고, 다들 이제 또 올해 가기 전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또 가족들 모임하다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또 이제 연말 종소리를 들으는 그런 새해를 알리는 그런 새가 되면 짠 하고 이제 2026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1월 1일이라는 그런 메시지, 참 숫자 1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이제 저는 이제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뭐든 좀 시작을 잘하면 좋겠고,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게,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들어온 학생도 뭐 정상지능에 뭐 특별히 학교 수업을 따라가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 그 다음과 그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항상 이런 이 아래에서부터 받쳐주는 그런 기둥들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기 강주에 있는 그런 도서관도 정말 허망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중력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력을 거스리려고 인간들이 사실상 무모한 행동을 하거나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면 항상 재앙과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피사와 사탄 같은 경우도 뭐 결국은 하늘에 닿을 거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탑을 지었지만 결국은 이제 갸우뚱하게 이제 기울어졌잖아요. 피사 사탑 사진은 아마 제 카페 메인에도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피렌체로 세미나를 갔었을 때 정말 주말에 시간 내서 직접 300m 가봤고,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제가 피렌체는 2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또 제 조카들까지 데리고 가서 피사의 사탑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밑둥이 없는 그런 삶은 항상 불안정하고 정말 노후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밑둥이 없는 아이들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밑이 뚫려 있는 아이들은 지금 어떤 것을 잘하더라도 정말 나중에 어느 순간 제대로 한번 큰 시련을 닥치면 바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엄마들이 이 공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기본기는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 이제 저도 이렇게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너무나 이제 그런 기초와 기본이 부족한 현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거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정말 허우대 멀쩡한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제가 어제도 카페에 공부의 신 강성태가 씨가 운영하는 저기 유튜브에서 진짜 우리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위스크 검사를 만드신 분이 나와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능검사, 그리고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보고서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저는 상당히 정말 이분이 정말 자기가 학자로서의 삶만 살아왔지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랐다는 걸 이제서야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고요. 정말
본래의 목적과 너무나 다르게 엄마들의 눈과 귀를 500m 멀게 앞에 만드는 시속 약 그런 200m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 시속 80km 내 아이가 단속 아주 큰 구간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검사를 받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검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너무나 쉽게 검사하고 또 조금 뭐 하면은 뭐 그 항목별로 가타부타 따져가지고 ADHD니 뭐니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어떤 틀에 맞춰간다라는 그 문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분이 진짜 다른 데 나와서 공개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어제 동영상에서도 정말 짧게나마 이거 정말 병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200m 앞에 사고 얘기를 다발 했고, 구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서 2,000명 넘게 뭐 2-3시간씩 검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작 2,000명 정도의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신뢰도 뭐 이런 평가나 이런 거에서는 뭐 심리학 통계나 이런 데서 크게 유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00명밖에 안 한 검사를 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지금 들락날락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센터장들이 지능 분석을 못 한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럼 그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가 있고 주의력 결핍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라는 겁니다. 치료센터 하는 사람들이 병원은 그래도 뭐 약을 처방하는 것도 의사가 뭔가 검증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치료센터는 뭐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는데 말로는 뭐 주의력을 키워줍니다 뭐합니다 지금 그냥 떠들어대는 거지 없잖아요. 그냥 좀 뭐 치료사 많이 고용한 데는 그냥 치료사들한테 그냥 토스하면 그만이잖아요. 참 표현이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족족 그냥 마케팅에서 들어오면 그냥 엄마들 그냥 이거 받으세요 하고 밀어 넣어서 알아서 치료사들이 시간 버티고 그냥 시간을 1km 보내라는 앞에 그냥 시속 그런 시스템인데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저는 어제 그거는 정말 장애아동 그 모여있는 카페 부모들이 모여있는 카페 엄마들이 약 보고 700m 앞 이렇게 시속 지능 100km 갖고 과속 쩔쩔매는데 정말 배, 해결책 시속 가진 사람 100km 없구나. 과속 단속 만든 사람도 구간입니다. 원래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한 이런 또래 집단에서 자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더 웃긴 얘기 하잖아요. 그 애착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학자인 할로 뭐 이분이 스탠포드에서 그 지능 검사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검사를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와이프는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와이프한테 이렇게 머리가 안 멍청해서 어떡하냐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이혼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스탠포드에서 초기에 그런 대학원생을 선별하기 위해 만든 검사를 통과를 못했던 사람들이 600m 앞에 여러 가지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상당히 큰 업적을 낸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300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어제 그 동영상이 정말 저는 개발자가 정말 솔직하게 의도는 이랬고 이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개나 소나 이거 엉망으로 다 검사해가지고 하고 있다. 뭐 학원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은 거의 다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심리치료센터에서 임상심리사들이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임상심리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 전국의 수천 명의 1km 앞에 시속 100km 임상심리사들이 박수형 과속 제대로 단속 보고서 구간입니다. 하나를 쓰지 못한다. 그들이 임상심리사 수련을 받고 뭐 했다고 하지만 정말 700m 박금주 교수님이 하는 얘기로 들어보면 나름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속 연구하고 구간입니다.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코칭을 받고 있는 그런 협회가 있어도
와서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살짝 했잖아요. 저는 그냥 뭐 이래저래 시간만 때워서 임상심사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냥 땡. 그 뒤로는 자신이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체 검사를 검증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한번 따기가 어렵지. 뭐 그냥 평생 유지가 된다 보니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센터 가서 뭐 검사해주고 비율제로 돈 받고 그냥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된 거지. 나라에서 원래 취지대로 미국의 그런 제도를 따라서 임상심의사가 이렇게 병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임상심리사가 센터를 하는 것보다 언어치료사나 놀이치료사들이 센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율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라에서 자격증을 주는 제도만큼 실질적으로 임상심리사가 밖에 나와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냥 여기저기 센터 몇 개 다니면서 하루에 뭐 검사 4개 5개씩 해야 되는 그냥 그런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좀 일당이 세죠. 근데 검사 보고서 보면 정말 똑같다. 정말 그 임상심리사가 어느 병원에서 1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의 보고서는요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냥 검사 수치만 다를 뿐이지 정말 비슷한 지능에 나왔다라고 하면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이런 얘기도 누가 안 하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외부에서 검사를 받아갖고 온 걸 가지고 저를 초기 상담 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름이 있다는 TV에 나오는 분들 센터에서 받아갖고 온 검사지 보잖아요. 이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아청소년 가면 그냥 그 의사가 보기 편하게 작성이 돼 있는 거지 아이를 위해서 분석해서 잘 써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적어도 엄마가 못해도 50% 이상은 좀 이해할 수 있게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전혀 엄마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써놔요. 그럼 자기는 그럼 임상심리사는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거의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그냥 검사 시행 규칙에 따라서 아이들을 검사를 해서 그냥 그 시간에 딱 하고 끝나버리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결과값 집어넣으면 알아서 그냥 평균 수치가 환산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썰을 푸는 거죠. 저는 너무나 이제 이게 하나의 상품이 돼가지고 소아청소년과 오면 주기적으로 검사하게 되고 심리치료센터 가면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발견이 되면 뭐 위센터라든지 교육청에 연계해가지고 검사를 해줄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또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보고 이제 하자는 건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자 하는 것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육청도 없고 학교 뭐 특수반 전 도움반 말이 특수반이고 도움반이지 저는 20년 전이나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건 똑같다라고 보고요. 치료센터 바우처 사업으로 뭔가를 해드릴게요. 어머님들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탁상공론이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뭐 이랬네 저랬네 아주 그냥 입은 나불나불 되지만 정말 해결책 들고 이거 먼저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마들이 싫어하죠. 왜냐? 자꾸 엄마들에게 불편한 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자꾸 요구사항을 주니까. 근데 정말 립서비스 잘하는 여자 센터장들은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되게 멍청하게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뭘 해주냐고요. 시스템 하나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저는 그냥 이런 현실이다. 정말 엄마들이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600m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300m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제 하여튼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사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엄마들에게 정말 아이가 큰 문제가 없다면 검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또 여기저기 부모 카페나 맘카페 들어가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대치만 뭐 해가지고 뭐 한참 뭐 7세 곳이 몇 세 곳이 뭐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내 아이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능이 100밖에 안 돼. 300m 앞에 평균이에요. 사고 다발 근데 구간입니다. 엄마는 욕심으로 뭐 130 이상의 아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정말 부모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달라진 게 없고 돈만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줘. 그러면 애는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뭐 한다지만, 경험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집에 오면 달라지지 않은 엄마,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고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하고 있고 쇼핑이나 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 당연히 얘도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맨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TV 드라마나 보고 해외 웃고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는 저기 너는 영재 교육원을 다니니까 영재가 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 이병철 그 회장님이 그 부모가 갖춰야 돼 5가지 더, 부모는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라는 그런 것에서 부모가 어떤 생활 태도를 갖추느냐가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렸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오후 많지가 1시입니다. 않잖아요. 책을 정말 좋아서 가까이 하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아이한테 독서를 해라, 뭐 필독서를 해라, 독후감을 써라, 또 그러면 또 애가 쓰겠냐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그냥 넷플릭스에서 그냥 정주행한다고 미친듯이 빠져들어가서 너 공부하는 거 엄마가 잠 안 자고 지켜보겠다. 근데 엄마는 드라마 보고 해외 웃고 있고 애는 들어가서 문제 풀고 있으면 너무나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제 가정교육,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밖에서 가르쳐보자, 밖에서 가르치면 되지 않냐,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영재들을 가르쳐본 사람들은 이건 정말 색다른 맛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이런 영재 교육원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곳들에 가보면 그냥 선행학습이잖아요. 3학년이 5학년짜리 거를 막 공부하고 막 그런 식의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맛보는 거는 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다음에도 그 맛을 맛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맛보고 싶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것을 더 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 즐기는 학습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미 보고 맛봐버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행학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흥미를 잃어간다라는 것을 엄마들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장애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흥미를 가지고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자꾸 신경을 쓰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자꾸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신만의 600m 방법으로 앞에 전략으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터득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게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치료센터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300m 앞에 톨게이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려울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하늘이 맑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좀 눈이 올 때는 좀 앞에 시원스럽게 터널이 눈이 오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좋은데 좀 그러지 않아서 좀 그러네요. 네. 연말이라서 이제 분위기 타는 건지 하늘도 이렇게 맑지가 않습니다. 정말 새로 들어온 학생은 어머님이 그동안 언니에 집중하느라고 둘째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 좀 감춰졌던 것들을 저에게 아이를 데려오고 나면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언니보다는 더 월등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년 넘게 저하고 수업을 받고 훈련을 한 언니가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훨씬 더 태도나 적극적인 그런 적극성이 더 나은 거를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아이가 왜 중간에 쉽게 가라앉을까, 더 치고 못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랑 수업을 한 번 했지만 딱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집에서 또 빨리 이제 언니가 또 그런 태도가 잡혀 있어서 또 그런 환경에 빨리 동생이 적응해 가지고 잘 하고 있어서 정말 그게 다행인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딱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이 아이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면 정상지능 아이들도 그냥 부모들이 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학원 가면 뭐 조금 뭐 나아지고 뭐 학원 다니니까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 근데 항상 이렇게 거품은 계속 불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품 액이 사라지면 더 이상 아무리 기다려도 거품은 올라오지 않고 부풀지 않고 가라앉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항상 봐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상지능 아이들을 수업할 때에도 정말 기본 베이스,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갖추는데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아래가 정말 탄탄해져서 치고 올라가는 맛이 확실히 정상지능 아이들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점프해 가면서 생각이 이렇게 계속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느껴간다. 그러면 이게 진짜 공부 중에 재밌는 공부예요. 정말 막혔던 것들이. 근데 밑에가 불안불안하고 부서질 것 같아서 애가 점프를 못 하는 거야. 점프하면은 그냥 내려왔을 때 그게 부서져 갖고 밑으로 쏙 빠져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냥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언젠가는 뛰겠지. 근데 이 아이는 서서히 그냥 계속 뗄 생각이 없이 그냥 굳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치료사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고요. 저처럼 이렇게 FI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트레이너로서 이런 걸 교육하면서 또 성인들도 교육시켜보고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배웠어야 되는데 안 됐었구나 라는 것들이, 그리고 왜 이 성인인 이 치료사는 이런 걸 생각 못하지, 이 선생도 어렸을 때는 이런 경험을 할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현재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쉽게 접근해서 빨리 아이가 루틴으로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오전에도 제가 저희 지금 이제 슈퍼팀 치료사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한 책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어떻게든 먼저 읽으면서 내용을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다 정리를 해주고 정말 설명을 해드리는 동영상을 저희 슈퍼팀 치료사들에게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제 회원제로 해서 저는 공부하고 싶은 치료사나 어머님들이 같이 책을 또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쭉 같이 읽어 따라가시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확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제도 제가 또 새로운 그 로봇팔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를 좀 작동시켜 보려고 지금 만들기 시작한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오전에는 VTS 365 이제 시제품을 완성하려고 나와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작업을 좀 했고요. 지금 이래저래 월요일 아침이지만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말을 좀 더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정말 기본기 하나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